오는 4월 7일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월 5일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월 19일 실시하는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관리하는데 이에 지난 6일과 7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을 알아봅니다. 오는 18일 실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19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에서 주요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는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금지 등 제한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월 7일부터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등이 금지되고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이 제한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이전 90일 도래에 따른 제한 금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거 이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개최할 수 없는데 이 후보 예정 지역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도 출판 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금지 기간 동안 직무상 행위,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산발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 이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 이전 31일인 3월 7일까지 중앙당과 시도당이 당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당원 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당원 집회 개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개최 장소는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여야 하고 집회 장소 외부에 당원 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선거 이전 90일인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이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지난 1월 5일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개설할 수 있었던 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개설할 수 없어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이 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 중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하나의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이고 이들 후원회가 모금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후보자 후원회로 보게 되며 지정권자가 동일한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합하여 500만 원, 이들 후원회의 모금 기부 한도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이에 오는 1월 19일 실시하는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과 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증진법에 따라 2021년 1월 19일 예정된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이에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그 결과 모두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한 후보자는 1번 안태성 전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감독, 2번 이명호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3번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원장 등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1인,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원 외에 활동보조인 1인을 별도로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동안 선거 공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전자우편, SNS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1월 13일까지 발송되며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은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1월 18일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9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선거의 사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들 선거와 관련된 주요 제한, 또 금지 행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1월 18일 실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17일까지이고 1월 19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월 8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는데요. 장애인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사무원 외에 활동보조인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SNS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회갑, 칠순, 병문안 등의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제3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등 이외에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 소견 발표 외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거인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를 한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선거범죄 신고 제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선거 예방 단속반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최근 일부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인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후원회 제도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후원회 제도입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그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을 경우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따라서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정치자금의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2019년 12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국회가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후원회 대표자는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후원회 등록 신청을 접수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건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 교부 및 공고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마친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중앙당 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를 둔 지역구 내에는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데 이때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에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인력 후원, 정책 후원 등 정치자금 기부 목적을 벗어난 행위와 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국내외 법인 단체,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기부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대통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당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각각 1,000만 원, 중앙당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각각 500만 원,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각각 500만 원입니다. 다만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1,000만 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가 중앙당 후원회로 존속하거나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 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익명으로 기부할 때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만 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익명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후원회 회계 책임자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받은 기부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후원인의 기부 한도제를 둔 것은 후원인이 특정 후원회에 무한정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후원회가 특정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금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 원, 대통령 후보자 등 후원회,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 5천만 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1억 5천만 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관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상실하거나 후원회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예비후보자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시도지사 선거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의원 및 장애 선거는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등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선거통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생년월일, 직업, 경력 등의 인적사항과 예비후보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 경력, 국내 정규 학력과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여야 하고 선박, 전기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국장의 옥내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 대상, 매수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그 발송 통수인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세대주 명단의 교부 신청은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는데요. 예비 후보자가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 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 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2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